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 마사 주진환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매주 더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요일 날, 휴일 날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여기 실판에 써 있는 애터미 사업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께 애터미를 잘 알고 가시는, 또 여러분 사업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까 이렇게 손들어서 처음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좀 약간 표정이 심란하세요. 좀 이렇게 보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예,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 애터미 우리 센터에서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거나 여러분이 걱정을 할 만한 그런 일은 전혀 안 일어나시는 거니까 편하게 이왕 오셨는데 편하게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들어보시고 여러분 판단대로 하시면 돼요. 처음 오신 분들도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청주에서도 오시고 멀리 인도 어디 바라나시? 네. 바라나시가 인도에서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바라나시. 우리나라 그 유튜버들이 여행 가면 항상 꼭 가는 곳이 바라나시예요. 겐지스 강가에서 그 사람들이 목욕도 하고 또 화장도 하고, 그렇죠? 예, 불 태워서 화장도 하고 그런 아주 인도의 고유한 어떤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말 굉장히 멀리서 오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애터미 하기는 인도 분들을 만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애터미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을 오셔서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정말 인도에서 이렇게 오셔서 애터미를 알아보러 오셨는데, 이제 애터미가 우리 시잉 사장님뿐만 아니고, 인도에 계시는 모든 가족분들 또 친지분들한테도 애터미를 널리 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영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오늘 설명드리는 애터미는 2009년에 설립이 된, 약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설립이 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한국 토종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9년에 생겼으니까 지금 한 16년 됐죠. 16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서 작년 매출액이, 국내 매출액이 1조 원, 그 다음에 해외가 26개 나라, 한국을 뺀 26개 나라에 진출을 해서 작년에 1조 4천억이라는 매출을 올려서 합해서 전 세계적으로 2조 4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전 세계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사실 한국에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업종은 안 되던 업종이죠. 안 되는 업종이 아니고 해서는 뭐 안 된다 그럴까요? 이미지도 안 좋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40년이 넘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게 제대로 된 회사라는 게 한국에서는 거의 없고, 미국계 회사, 여러분이 아시는 아메이 정도 있는 그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그런 업종이었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래 그렇게 낙후될 일은 아니고 유통의 한 분야로 지극히 정상적인 산업의 한 분야인데, 한국에서 하도 엉터리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정체되고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과 십몇 년 만에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성장을 해서 세계적인 회사가 이제 한국에서 등장을 했고요. 또한 동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성공을 이렇게 애터미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께 회사를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한테도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원래 이제 안 되던 업종이 아니라, 원래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안 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회사가 없었다. 제대로 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애터미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 됐던 게 이게 원래 안 되는 업종이 아니고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가 없었구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우리 사회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돈 번 사람이 거의 없다. 주변에 보면 다 손해보고 뭐 빚지고 이런 사람들 얘기만 나오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돈 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이유가 제대로 된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애터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성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이 사업이니까 돈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소도를 올리고 있는데 2억 이상 버는 사람이 약 한 170명 정도 되고요. 국내에만 2억 이상 버는 사람이 170명에 이르고 4억 이상 버는 사람이 78명, 거의 80명에 이를 정도로 국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고소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애터미를 잘 들어보시면은 여러분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개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애터미 사업을 2009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됐고요. 저보다 좀 먼저 한 사람들이 있는데 비교적 초창기에 제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는 은행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SC제일은행이라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중은행이 됐는데 그 은행에서 제가 약 20몇 년을 다니다가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사표를 내고 나서 애터미로 직업을 바꾸어서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자가 됐죠. 근데 보통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요즘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은퇴하고 나서 그냥 집에서 놀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을 하니까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특별한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인데, 제가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애터미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사표를 내고 나서 이제 이 애터미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업종이 제가 그만둘 당시만 해도 이제 다단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할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처음에 SC제일은행에 입행을 하는데 대학교는 고려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누구나 젊을 때 이제 꿈이 있죠.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행에 입행을 했습니다. 이 은행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면 내가 출세하면 잘 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은행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대, 40대 중반까지도 아주 즐겁게 잘 다녔어요. 왜냐면 은행원 생활이 또 이제 은행에서도 저한테 많은 혜택을 좀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진급도 빨리 하고 또 부서도 중요한 부서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또 가기 힘들다는 미국 지사에 나가서 제가 4년 반을 주재원 근무를 하고 또 은행에 다닐 때는 연수를 또 해외로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라든지 벨기에 같은 데 가서 6개월씩 해외 연수도 하고 또 외대 동시통역대학원 가서 1년씩 이렇게 또 그냥 회사 출근 안 하고 근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은행에서 혜택을 저한테 많이 줬기 때문에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은행을 다니고 잘 일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 은행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잘 되고 은행에서 나한테 혜택을 많이 줘도 내 생활이 근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제 원래 꿈이 잘 사는 건데 그냥 밥은 먹고 사는데 잘 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이 됐으면 뭔가 이제 결판이 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수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래를 내다봐도 그럼 내가 은행원 생활 한 10년 더 하면 내 생활이 훨씬 달라질까? 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부행장을 하면 달라질까? 부행장을 하면 이제 행장 밑에 바로 이제 부행장은 은행원으로서는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행장은 정치적으로 임명을 많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행원이 정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행장인데 부행장을 하면 좀 달라질까 이렇게 봤는데 부행장을 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은행을 계속 다닐 건가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새로 찾아봐야 되는 건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제가 일반 보통 사람들 같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왔다면 아마 은행을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꿈이 잘 사는 게 부자가 되는 게 꿈일 정도로 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 대학교 1학년 때 사업하다가 망하셔갖고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럼 제가 뭘 느꼈냐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그 정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달동네로 들어가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아주 쓰라린 이제 돈의 쓴맛을 그때부터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장 고생한 분이 저희 어머니세요.
이제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를 못 하셨어요. 못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모든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저 말고 제가 장남인데 제 동생이 둘이 있었어요. 여동생하고 남동생을 다 가르치는데 굉장히 힘드셨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때가 70년대인데 집에서 있던 그냥 무슨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달동네 사는 가정주부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존경하는 게 뭐냐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돈을 버셔서 저희 동생 둘을 다 대학교를 보냈어요. 예. 제가 그게 참 놀라워요, 지금도. 보통 같으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막 진짜 무슨 좌판장수 같은 그런 생전 안 하던 막 보찜장수 같은 걸 다 해서 돈을 벌어서 저희 동생 둘을 대학교를 보내고 그 덕분에 저희 동생 둘은 다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벌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한테 손을 내밀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벌어서 대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벌어서 결혼하고 제가 벌어서 집 사고 제가 벌어서 동생들 도와주고 제가 벌어서 부모님 모시고 살고 듣기만 해도 행복하시죠? 네, 아주 편하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얼굴은 좀 편하게 생겼죠? 네, 편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냥 꿈이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게 돼버렸어요. 너무 항상 돈 때문에 시달리니까. 그리고 은행 지점장을 할 때도 제가 연봉을 한 1억 정도 받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9천 몇백만 원 될 거예요. 근데 손에 이것 뛰고 저것 뛰는 돈은 이제 많을 때는 한 600, 보통 500만 원 정도 손에 쥡니다. 근데 500만 원을 손을 쥐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그 보통 사람들 중산층이 한 달 수입이 우리나라 평균이 350만 원도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350만 원을 받으면 대한민국 중간이에요, 그게. 그 위로 올라가면 좀 잘 사는 거고, 그 밑으로 올라가면 좀 중간 이하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0을 받으면 상당히 많이 받은 거고, 불평하면 안 되는 돈이죠. 저도 이제 은행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많은 월급을 저한테 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돈을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저희 가족만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니까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생활비를 제가 거기서 넉넉하게 못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정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제가 한 300만 원은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300만 원. 근데 500에서 300 주면 얼마 남아요? 200 남죠. 그럼 저희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네, 여러분도 다 살림하시니까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부군께서 500만 원 벌어서 300만 원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우리 세대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드려야 돼.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그 정도는 해드려야 된다. 그것도 뭐 엄청나게 그게 넉넉한 돈은 아니에요. 300만 원 받아봐야. 그거 가지고 사실 뭐 어머니가 호화스럽게 사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거 자체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 나이가 50이 다 돼갖고 어머니 생활비도 못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막 은행에서 진급도 빨리 하고 뭐 주재원으로 미국도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제가 좀 잘난 줄 알았었는데 나이가 50이 다 돼갖고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 생활비도 못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제가 갑자기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와서 이거 뭐가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심각한 고민이 시작이 됐고, 결국 그러다가 제가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이제 찾아보다가 애터미를 만나게 됐는데, 사실 애터미 만나기 전에 제가 한 연봉 2억 정도 주는 직장을 찾았으면 애터미는 안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은행에 다니면서 이제 다른 일을 알아봤는데, 그냥 제 어떻게 보면 욕심이었죠. 은행에서 1억을 받았으니까 어디 한 2억 정도 받는 데 있으면 옮겨야 되겠다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네? 없었죠. 없는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아주 정말 굉장히 좀 뭐랄까 자존감이 내려갔는데 그 헤드헌터 회사에 갔더니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은행 다니니까 그나마 1억 받는 거지. 너 은행 나오면 5천만 원도 못 받아. 너 그 나이에 네가 무슨 기술이 있냐 뭐가 있냐. 네가 하버드를 나왔냐 스탠포드를 나왔냐. 너 그냥 죽치고 은행 다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제가 그냥, 자존감이 확 내려가고, 내가 인생을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냥 은행만 열심히 다니면 모든 일이 해결될 줄 알았던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아주 우울증도 오고 좀 그랬었어요. 우울증도 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한 3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애터미를 듣게 됐습니다. 애터미를 들었는데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그냥 결론, 이걸 하면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꿈이. 근데 이제 크게 보면은 물질적인 꿈이 있고 추상적인 꿈이 있어요. 사람들이 꾸는 꿈이 대부분.
대부분 이제 물질적인 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추상적인 꿈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럼 좀 약간 그런 이제 추상적인 성직자가 돼서 뭐 아니면 뭐 무슨 봉사활동을 해서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추상적인 꿈인데 대부분 사람은 이제 물질적인 꿈을 가지고 있죠. 얼마를 뭐 잘 살아야 되겠다. 직책.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정치가가 되겠다. 그런데 이제 직업이죠. 그런데 정치가 중에서 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직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군인이 꿈이다. 그럼 직업이죠. 그런데 나는 장성이 되겠다. 스타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직책이 되는 거죠.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꿈이다. 그 직업이죠. 근데 나는 교수가 되겠다. 총장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직책이잖아요. 저는 근데 대학교 때 아버님이 망한 이후로는 제 꿈에서 그런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직책, 직업, 그 다음에 뭐 권력, 명예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즘 은행 다니니까 은행장 되는 게 꿈이었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에만 관심이 있었겠어요, 제가? 돈 되기 관심이 있어요. 저는 아주 심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 부행장이 되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부행장이 돼도 잘 사는 게 아니네.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 20대 때 생각했던 1억하고 50대 때 된 1억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20대 때 은행장을 보면서 야, 연봉 2억이니까 어마어마하다. 그거하고 50이 돼서 2억하고는 천지 차이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되게 택도 없는 돈이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그러니까 직책, 권력, 명예 이런 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에 관심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교수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부자가 되는 거였는데 제가 애터미를 딱 들어보니까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당연히. 주변에서 저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랬지. 미쳤다.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저보고. 별 사람 다 있더라고, 저한테.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저는 내가 별로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요. 누가 뭐라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남이 뭐라고 하는 얘기는 뭐 별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어쨌든 다른 사람 얘기가 뭐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애터미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애터미를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결정을 한 그 이유는 이제 이 회사의 제품하고 이제 경영자에 대한 어떤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었었는데 이게 분명히 잘 된다, 이 회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뭐랄까 등골이 좀 서늘한 면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주식을 할 때 뭐 저는 주식을 별로 안 하지만 은행 다닐 때 좀 했었죠. 어떻게 좀 돈 좀 벌어보려고. 주식을 했다 큰 돈을 주고 사면 대부분 올라가요, 떨어져요? 대부분 보통 사람은 떨어지죠. 그렇죠.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본전도 못 찾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어떤 큰 기대를 하고서 뭘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애터미를 제가 하려고 사표를 내고서 시작을 했는데 애터미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마도 집에서 쫓겨나갖고 어디를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소름 끼치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너무 제가 절박해서 막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회사가 잘 돼서 제가 이제 저도 회사가 잘 되니까 저도 잘 돼서 한 4년 하니까 제가 수입이 한 2억 정도 됐고 원래 제 목표죠. 2억을 하면 어머니 생활비도 좀 넉넉하게 드리고 와이프한테도 생활비를 좀 주고 넉넉하게 더 주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4억 이상 수입이 이렇게 돼서 수입 면에서 보면은 뭐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자가 됐죠. 그래서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93살이신데 다행인 거는 굉장히 아직도 건강하세요. 그래서 식사도 잘 하시고 뭐 옷도 항상 사계절마다 옷 같은 것도 항상 예쁜 옷을 입으시려고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제 그걸 다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실 때마다 제가 참 이 사업을 좀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아내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저희 아내가 학원 원장을 했어요. 제가 한 4년쯤 돼서 수입이 2억 되니까 이제 저보고 학원을 그만두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둬라. 보통 일반적인 자영업이나 직장은 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도 그게 약간 불안한 상태죠. 그래서 쉽게 돈을 이렇게 쓰거나 뭘 하던 일을 접지를 못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애터미 사업은 한번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을 훨씬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학원을 그만두겠다 했을 때 제가 만약에 이 돈 나오던 게 언제 안 나올지도 몰라 그러면 못 그만두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이 일이 진행이 되고 돈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서 그만두라 그랬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저보고 이제 차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차를. 자기 차를 바꿔달라. 그래서 무슨 차를 타고 싶냐 했더니 이제 벤츠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원래 집에 차가 있었죠. 저는 애터미 할 때 차를 제가 한 대 샀어요. 차를 한 대 샀어요. 소나타 중고를 하나 샀습니다. EF 소나타 중고를 한 26,000km 탄 거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로 열심히 공주하고 이런 데 실어 날랐죠, 사람들. 아니, 대전이죠, 대전, 그 당시에. 대전으로 실어 놨어. 그래서 제가 집 분당 살 때, 분당에서 모아서 제가 새벽마다 매일, 사람들을 모아서 제 차로 이제 타고 다녀서 나중에 제가 그 중고차를, 저희 아내가 이제 차를 사서, 벤츠를 사서 바꿀 때 제가 그 중고차를 팔았는데, 26,000km에 샀던 거를 보니까 팔 때 보니까 26만 km더라고요. 26만 km. 웬만한 택시보다 더 많이 제가 몰았던 것 같아요. 이제 팔았는데, 어쨌든, 저희 아내가 차를 사달라 그래서 제가 벤츠를 원한다고 해서 이제, 그래, 사자. 못 살 게 뭐 있어요? 돈 왜 많이 벌어요? 돈을 왜 벌어요? 쓰려고 버는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제 아내를 이제 벤츠를, 서초동에 가서 이제 벤츠를 사갖고 연락을 했는데 번호판 나왔다고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며칠 있다가. 그래서 갔어. 저랑 같이 갔죠. 그래서 이제 차가 나왔는데 하얀색 벤츠인데 제가 문을 딱 열어주고 이제 이거 당신 차야 타 이렇게 했더니 차를 타고 탁 타면서 내가 이거 벌써 탔어야 되는데 이제 타네. 그래서 타네. 정말로. 그때 당시에 제가 잊어먹질 않아요.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약간 쇼크를 받았어요.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들어서 쇼크를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뭐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구나. 근데 얘기를 안 한 것뿐이야, 저한테.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저한테? 해봤자 될 일이 아니니까. 은행원한테 가서 뭐 남편 보고 뭐 벤츠 사달라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이 일이. 본인이 뭐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었는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한 것뿐이야. 근데 이제 그때 형편이 돼서 이렇게 차를 바꾸게 되는데 그 속마음이 딱 나오더라고. 내가 이게 벌써 탔어야 되는데. 그걸 왜 원하냐면 자기 친구들이 다 벤츠 이런 외제차를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타고 싶었는데 어쨌든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제 아내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은 많이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제 가족들이 너무너무 이제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제 수입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오다 끝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나와요? 제가 죽을 때까지 나오죠. 이 수입이 죽을 때까지 나오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죽은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상속이 되죠. 누구한테 갈까요? 어쨌든 저는 아내가 이제 받게 돼 있어요. 유언장까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죽으면 아들이 받게 되겠죠. 3대가 상속을 받게 돼요. 이 애터미 소득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실을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거를. 전혀 몰라요. 이런 사실. 그냥 뭘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팔러 다니는 줄 알아요. 팔다가 뭐 좀 많이 팔면 돈 좀 벌고 못 팔면 돈 벌고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이렇게 어떤 그 소비자 멤버십을 만들어서 상속까지 되고 자손 대대로 내려간다는 거는 일반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애터미를 정말 제대로 만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저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느꼈듯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면 유통은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하는 게 유통이에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냥 일반 할인점이나 백화점이나 뭐 쿠팡 같이 똑같은 유통을 하는 그런 업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들어올 때. 그런데 이제 하도 엉터리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인식은 유통이라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뭐 사람 데려다가 이상한 물건을 판다든지 뭐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데 원래 오리지널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을 하는 업이다. 근데 일반 유통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유통은 그냥 유통회사가 소비자한테 이렇게 유통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전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소비자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애터미와 함께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 애터미가 하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애터미 제품을 쓰는 소비자를 만들어서 유통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죠. 요거는 이제 마이 소비자, 내 소비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소비자를 만들면 여기서 매출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매출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되면 회사와 애터미라는 회사와 사업자가 같이 분배해서 논아갖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수입에서 제가 이제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소비자가 뭐 적을 때는 별로 돈이 안 되겠지만 소비자가 늘어나면 큰 돈을 이제 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 유통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업자라는 점이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러면 이걸 조금 이제 일반 유통하고 다른 점을 풀이해보면, 일반 유통은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이게 지출이 됩니다. 지출. 그리고 돈을 냈으니까 제품을 받겠죠. 이게 일반 유통의 유통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이게 지출이 아니고 매출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은 똑같이 받는 거예요. 제품은 똑같이 받는다. 그런데 그냥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정상이죠. 소비자가 돈을 내고 필요한 물건을 사서 지출을 하고 자기가 대신에 물건을 받았다. 제품을 받았다. 필요한 물건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뭐 나쁘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유통의 한 형태죠.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소비를 하게 되면 이게 지출이 아니고 매출이 됩니다. 매출이 되고, 매출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수입이 발생이 되죠. 수입이. 네. 그리고 이제 수입이 커지면 사업이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제품만 똑같이 이렇게 같은 제품으로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반 유통보다는 애터미틱 유통이 훨씬 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품이 과연 그러면 정말 좋으냐? 이제 그건 여러분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제 경우가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보고 제가 결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품하고 경영자. 제품 얘기를 좀 드리면 이 애텀이라는 회사는 제품이 생필품입니다. 생필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쓰는 생필품.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이에요. 물론 이제 뭐 샴푸라든지 칫솔, 치약, 그다음에 뭐 치즈라든지 소세지, 쌀 등등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 다 있지만 대표적인 이제 주력 제품이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유통시장에서 제일 큰 매출이 화장품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장품이 제일 커요? 전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은 화장을 해요, 안 해요? 다 하시죠. 그러니까 시장이 클 수밖에 없어요. 또 화장품이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화장품 시장이 이제 굉장히 크죠. 요즘은 유치원 가기 전에도 화장을 하는데 화장품 백도 있어요. 애기들 쓰는 화장품 백 본 적 있으세요? 못 보셨나? 이렇게 굉장히 예뻐요. 예뻐서 처음에 제가 저게 뭔가, 저걸 왜 살까 이렇게 봤는데 그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4살, 5살 난 여자애들이 화장품 백을 쓴대요. 그 안을 열면 실제 화장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네, 그냥 소꿉놀이 장난감이 아니고 실제 화장품이. 그래서 입술도 바르고 여기다 막 화장도 한대. 4-5살 여자애들이.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꼬마 애들도 화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 나이 먹은 아줌마들은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어요. 제가 봐, 화장을 진짜 많이 하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다음 시장이 이제 건강식품 시장이었는데 사실은 요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건강식품 시장이 화장품 위로 갔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희한하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안 아파야 되는데 뭐 아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 몸이 어딘가 약해지죠. 저도 지금 여러 군데가 이제 막 점점 이렇게 약해지면서 이제 건강식품을 많이 먹는데 옛날에는 비타민, 뭐 칼슘, 뭐 유산균 이런 걸 많이 먹었다면 지금 이제 관절염이나 이런 거에도 먹는 것도 오고 그래서 이제 토마신이라는 우리 관절염에 먹는 이제 건강식품을 먹고 또 병원 갔더니 저보고 황반변성 초기래요. 황반변성이 뭔지 아시죠? 나중에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눈 먹는 거죠, 그거. 겁을 확 주더라고요. 저한테 병원 안과 갔더니. 그래서 또 거기에 또 황반변성에 필요한 건강식품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몸에 여기저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올해 초에 받았는데 당뇨가 났어요, 제가요. 당뇨가. 저는 당뇨라는 거는 아예 저하고 거리가 먼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안 걸린다. 집안에 당뇨 안 좋고. 근데 당뇨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 약을 처방을 받고 먹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제가 당뇨가 생길 리가 없는데 제가 뭐 단 걸 엄청 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왜 당뇨가 생겼을까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그래요, 의사가? 늙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참나. 늙으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질병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제가 이제 당뇨가 생기니까 이제 당뇨병도 먹고 그다음에 또 뭘 먹어요? 여주혈당 컷도 먹어야 되죠. 바나반지 뭔지 그것도 먹어야 되죠. 안 먹는 거 다 먹. 아침 되면 밥보다 건강식품이 더 많이 쌓여있어요. 저만 그러겠어요? 다른 사람도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식품 시장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화장품 위로. 앞으로 점점 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력 상품이 이런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인데, 애터미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은, 화장품의 경우는 이제 시중에 한 거의 뭐 5분의 10분의 값입니다. 식물성 화장품이. 근데 그러면 대부분 싸면은 5분의 10분의 값이면 나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이란 국가기관에서 만든 기술로, 특별한 기술로 만들어진 식물성 화장품이에요. 좀 시간이 길면 제가 화장품도 전에는 잘 몰랐죠. 남자들은 화장품 잘 안 쓰니까. 그런데 애터미 하면서 제가 화장품 공부를 많이 했죠. 아, 이 화장품이 이런 거구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화장품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이, 식물성 화장품에서 제일 중요한 성분이 뭘까요? 뭔지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미백, 보습, 주름 완화, 이런 등등 있죠? 식물성 화장품이.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보습. 근데 화장품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미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굴 하얘지는 거. 근데 사실은 이제 보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습은 뭐냐면 세포에다 수분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애터미 화장품은 다른 일반 화장품에서 보습을 훨씬 잘할 수 있는, 훨씬 더 보습물을 많이 넣어주는 이제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화장품이고요. 또 미백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로 특별히 미백을 할 수 있는 성분을 일반 화장품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더 넣은 화장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세히 설명은 시간이 없어서 드릴 수 없지만은 일반 화장품에 비해서 훨씬 더 식물성 화장품이 효과가 좋은, 피부에 뛰어난 어떤 그런 효과가 나오는 그런 제품인데, 그러면 가격이 비싸야 되는데 시중에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이고요. 처음에 저희 아내가 제가 이걸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요. 반대라기만 하면 당연하죠.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 애터미를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싫어하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좀 써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당했어요. 안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랐죠. 계속 와이프한테. 왜냐면 집에서 반대하면 일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예, 일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와이프가 찬성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화장품을 써보면 생각이 바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일주일을 거절을 하더라고요. 특히 거절한 이유가 싸서 더 싫다는 거예요. 한 세트에 76,500원, 6개에 76,500원인데 아니 본인이 쓰는 거에 너무 싸서 이런 싸구려 가지고는 이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계속 그렇게 이제 안 쓰려고 했었는데 하도 졸으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이 인간이 이거 안 써보면 안 끝나겠다. 이제 이렇게 돼갖고 워낙 고집이 이제 또 있으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써봤는데 딱 이틀 만에 저한테 이건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고 화장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이런 싼 게. 그리고 보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써본 화장품에서 보습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팔리겠다. 이 제품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아내가 뭐 화장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보통 사람이죠. 화장품을 많이 쓰는 여성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이 써보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팔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그런 확신을 줬고, 또 제 주변에서 소비자들한테 제가 이제 이 화장품을 이렇게 권해봤는데, 저는 어떻게 권했냐면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남자분들이 굉장히 화장품 전하는 걸 어려워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뭐, 어려운 걸 별로 모르고 이렇게 전했는데,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 이렇게 전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그러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면 반품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도 아시겠지만 반품이 다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안 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써보고 좋으면 돈 달라 그러고 싫다 얘기하기 전에 던져놓고 도망오면 돼요. 아시겠죠? 네, 도망오는 거예요. 후다닥 도망와야 돼. 그럼 일주일 있다 연락하면 다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달라고 얘기를 해 갑자기 이 사람이. 한 박스 두 박스를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뭐 지금 쓰는 것도 남아있는데 더 달라고? 이게 뭐 무슨 일일까? 근데 본인이 자기 뭐 여동생, 언니, 엄마 이렇게 주겠다고 저한테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 들었냐면 아니 내가 부탁을 해서 좀 누구한테 알려달라고 해도 싫다 그럴 판인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더 달라고 그러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을 만난 거냐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겪는 일은 대부분 본인이 써보고 그걸로 끝나고 내가 부탁해봐야 겨우 한 사람 두 사람 알려줄까 말까 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그런데 내가 부탁도 안 했는데 본인이 막 가져가서 누구를 막 준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알았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만났구나.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게. 사람이 그럼 촉이 빨라야 돼요. 딱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이거 엄청난 일이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애터미 화장품은 지금 아모레라든지 뭐 LG생활건강에 이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 중에 하나가 됐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화장품 저희가 제품이 굉장히 싸고 질이 좋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도 시중에 비해서 거의 반값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근데 성분도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서 오메가3. 오메가3는 물로 보통 삼켜 먹는 건강식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안 씹어 먹어요. 오메가3는 안 씹어 먹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왜 안 씹어 먹을까요? 씹어 먹으면 비린내가 엄청나요. 그런데 애터미 오메가3를 여러분이 구매하셔갖고 씹어보면은 비린내가 별로 안 나서 씹어서 먹을만 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다 해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얘기를 하면 즉각 다 해봐요, 제가 그거를. 그래야지만 제가 확인해야지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씹어 먹어봤더니 비린내가 거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3는 비린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상한 건 기름으로 만든 거냐? 그건 아니고요. 생선이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바로 먹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어물전에 가서 생선가게 가서 이렇게 냄새 맡으면 비린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도 먹죠. 그건 아직까지 먹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심해지면 못 먹겠지만 그런 것처럼 오메가3를 먹어봤는데 비린내가 난다서 그게 뭐 못 먹을 원료는 아니고 단지 신선도가 좀 떨어져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애터미 오메가3는 비린내가 전혀 안 납니다. 그만큼 신선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격도 싸지만 재료가 훨씬 더 뭔가 다르다. 같은 가격이 되면 품질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품질이 같다면 저희가 훨씬 싸고 이제 이런 저희가 건강식품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을 비교해서 저희가 더 싸고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건강식품이 해모임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해모임. 해모임이라고 여기 이렇게 지금 이건 여기 있죠. 면역이라든지 피로회복이라든지 조혈 기능에 좋은 건강식품인데 이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건강식품을 지금 1년에 한 3천억을 파는데 애터미에서 독점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저희 화장품이나 해모임은 이거를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독점으로 애터미에서만 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품이 싸고 좋은 데다가 독점으로 파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그 유통회사들은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반 인터넷 쇼핑몰들도 굉장히 휘청휘청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애터미는 같은 인터넷 쇼핑몰을 거의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품이 독자적이에요. 네. 제품이 일반 할인점이나 백화점이나 어떤 그런 일반 인터넷 쇼핑몰이 취급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독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제품이 싸고 좋고 독점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애터미가.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제품을 우리가 쓸 때 매출이 되고 수입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독점력이 있는 제품이다. 그걸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어쨌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출로 끝나는 거하고 매출이 돼서 수입이 발생되는 건 당연히 애터미가 훨씬 이익이죠. 그래서 그냥 다른 걸 다 떠나서도 애터미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일반 유통보다는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이제 이 수입을 얼마를 주느냐 하면은요. 총 매출액, 회사 총 매출, 그러니까 애터미 총 매출액의 35%를 수당으로 풀어줍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내 매출액이 얼마냐면 1조거든요. 1조 국내 매출액이. 그러니까 1조에 35%는 얼마예요? 약 3,500억이라는 돈이 수당으로 풀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풀립니다. 3,500억 작년에 풀린 돈이 국내에서만.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일반적인 유통은 유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 비용이 발생이 돼요. 총판, 대리점, 그다음에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 회사는 이 애터미 유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 비용이 발생을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이에. 직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통 비용이 절감되고 광고비가 절감이 되겠죠. 그 돈을 절감해서 이 광고를 한 사업자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3,500이라는 돈이 풀리는 거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싸고 좋은 제품을 팔고 이 소비자한테 뭔가 더 부담을 준다든지 물건을 비싸게 판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은 싸고 좋은 제품을 사가면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광고비를 절감한 돈을 사업자한테 수당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거는요. 어떤 사람도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소비자도 이기고
뭐 회사는 회사대로 당연히 똑같이 이익이 났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들은 돈 벌어 가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납품하는 회사들도 다 제값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래로 본다 그러면은 누구한테든지 다 이익이 되는 그런 유통입니다. 그걸 이제 잘 회사들이 실현을 못했었는데 애텀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이걸 실현하고 있고요. 3,500억이라는 돈은 이거는 무조건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돈인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누군가는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누군가는 가져가요. 그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가져가는데 이왕이면 누가 가져가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들었죠. 나도 저걸 가져가야 되겠다. 예. 쉽게 말하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눈먼돈 같이 돼 있는 돈이에요, 이게요. 예. 여러분이 아무도 사업을 안 해도 다른 데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하는 사람이 가져간다. 예. 어떻게 가져가냐? 소비자를 만들어놔서 그 소비자를 만들어낸 노력순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소비자를 많이 만들면 많이 받아갈 거고, 적게 만들면 적게 가져갈 거고. 그럼 제일 많이 소비자를 제일 많이 만든다. 제일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얼마까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애텀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 벌까요? 연간 40억입니다. 연간 40억. 연예인 중에서 40억 버는 사람은 누가 40억을 벌어요? 대부분 이제 저같이 이제 4억대 돈을 버는 사람이 많고, 제가 여기서 늘어나면 얼마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억이 되는 거죠. 8억에서 또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16억. 그 다음에 한 번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30억, 40억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은, 그게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지금도 충분해. 예, 4억, 제가 벌어보니까 4억이라는 돈을 한 달에 한 3천, 4천이잖아요. 그 정도 벌면은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죠. 넉넉하게 사는 거죠.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많이 버는 건 별로 원치가 않는데, 어쨌든 이게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면 저도 더 벌게 되겠죠. 여러분도,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소비자를 만들어내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 수당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이제 제가 드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